95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95페이지 수열. 자, 뭐 수열 자체는 뭐 별게 없어요. 뭐 이렇게 앞에 찌잘데기 얘기도 있는데요. 잘 안 봐도 되고. 수열이 뭐냐?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수의 나열이 수열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아무런 규칙 없는 수의 나열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규칙이 하나도 없는데 뭐 왜 공부해요? 어디다 쓰요? 그냥 뭐 느낌과 패딩으로 적고 있다. 뭐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배우는 건 뭐죠?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이따가 써볼게요. 1, 3, 5, 7, 네모. 이게 나온다 칠게요. 자, 여기 뭐 들어갈까요? 뭐 들어갈까요? 너무 어렵나요? 다현아 뭐 들어가니? 이런 게 뭐다? 등차 수열이에요. 얼마씩 커지고 있죠? 계속? 2씩 커지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항이라 불러요. 이거 뭐라 부른다고? 항. 첫 번째 항을 뭐라 부른다? 제1항. 이 항이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 항이 언제 또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 다항식에서 항이 나오잖아요. 그 5x 플러스 3 이렇게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를 이거 항이라고 부르잖아요. 수열에서는 얘네들을 항이라 불러요. 수의 나열. 첫 번째 항이면 제1항, 두 번째 항이면 제2항, 세 번째 항이면 당연한 얘기인가요? 앞에서부터 얘기한 게. 그때 이게 1항, 2항, 3항으로 갔을 때 이게 n번째 항일 때 이게 n번째 항을 뭐라 부른다?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뭐를 구하는 싸움이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일반항 A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할게요. 그럼 A n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A1항 첫 번째 A2 이렇게 쓰거든요. n번째 항을 AN이라고 써요. 근데 내가 만약에 AN을 이렇게 썼어. 5n 플러스 1이라고 썼어. 이렇게 써버리면은 1항이면은 n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돼?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2항이면 n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2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안다는 거는 뭐를 안다는 거냐면 모든 항을 안다는 거야. 왜냐? 100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열은 뭐를 찾는 거냐? 첫 번째 몇 번째 항을 찾는 거야? n번째 항. 일반항을 찾는 거야. 왜냐? 일반항을 찾으면 모든 항을 찾은 거야. 왜냐? 1항을 찾고 싶어. 1 넣으면 나와요. 101번째 항을 찾고 싶어. 10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안다는 거는 모든 항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열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일반항 찾기예요. 그 얘기는 뭔 소리야? 모든 항을 알고 싶다. 이런 욕심쟁이. 그러는 거죠? 일반항을 안다는 건 모든 항을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싶다. 그게 첫 번째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그게 수열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게 규칙이 있으니까 일반항이 있는 거겠죠. 규칙이 없으면 일반항이 없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배우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의 항이 유한계면 유한수열, 무한계면 무한수열이라고 배우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자, 어차피 우린 다 무한수열밖에 안 배워요. 다시 실질적으로 넘겨보세요. 수열과 함수. 이거 함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수열하고 함수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뭘까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함수예요.
그럼 뭔 차이냐? 함수는 이 x가 모든 실수예요. 함수는 뭐라고요? 저 x가 모든 실수인 거야. 그 모든 실수에 대응되는 y값을 찍는 거라면 여기 위에 거 보이시죠? an은 5n 플러스 1은 n이 언제일 때만 찍는 거야? n이 자연수일 때만 찍는 거죠. 1.5항 이런 건 없는 거죠. 1항, 2항, 3항, 4항이니까 얘는 함수적으로 본다면 n이 자연수였을 때 대응되는 y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잖아. 근데 얘는 언제 때만 찍힌다고? n이 자연수일 때만 찍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OX 플러스라는 그래프가 있었다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OX 플러스가. 근데 이게 만약에 수열이 돼버리면 n이 1일 때 찍히는 거고 2일 때 찍히는 거고 3일 때 이렇게 찍히는 거죠. 수열은. 왜냐면 n이 모든 실수가 아니니까. 자연수만 되는 거니까. 요런 게 차이가 있다 정도가 되겠어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쭉 넘어가가지고요.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299페이지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곱하 넘기세요. 쭉 넘어가서 이 300페이지로 가세요. 뭐 앞에 의미 없는 것들이 좀 있는데 어차피 다 배우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수의 나열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수의 나열을 배울 거냐면 이 차이가 일정한 거를 배울 거예요. 이 차이가 일정한 거. 뭐가 일정한 걸 배운다고요? 차이가 일정한 거. 이게 일정하다가 한문으로 뭐죠? 등이죠, 등. 일정할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해석을 하자면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그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이 차이가 일정한 거죠.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이 차이가 뭐로 일정하죠? 우리 형준아? 차이가 뭐로 일정하죠? 이때 등차 수열일 때 차이가 일정했을 때 이 차이를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차이가 영어로 뭐죠? difference죠. 차이가 영어로. 아니?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요? 중학교 때 배운 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 D를 써요. 아, 이거 distance랑 겹치는데요, 선생님? 그래서 D를 써요. 등차. 이 차이를 등차 수열에서는 이 차이가 일정한 거예요. 이때 이 차이가 일정한 거를 뭐라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공차. 공차가 뭐의 약자냐? 공통된 차이. 공차. 공통된 차이. 영어로 하자면 common difference. 공통됐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직역하다 보니까 공차가 됐어요. 공통된 차이.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공차가 바로 D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통된 차이. 뭐 영어죠, 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등차 수열도 뭐를 찾는 게 첫 번째 목표였냐면 아까 전에 배웠죠. 수열에서 뭘 찾는 게 형준아 첫 번째 목표였죠? 우리가? 1반항.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1반항 찾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인 거예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떠볼까요, 내가? 자, 등차 수열을 일반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자, 여러분 되게 쉬워요. 그냥 따라오세요. 뭐, 이건 뭐, 초등학교 때 가르쳐도 다 아는 거니까. 이거 뭐, 너무 쉬웠기 때문에. 자, 결론은 내가 첫 번째 항부터 갈 겁니다. 첫 번째 항부터 갈 건데,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둘게요. 두 번째 항을 A2라고 둘게요. 세 번째 항은 A3라고 둘게요. A 네 번째, A 다섯 번째, A 여섯 번째 가서 A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일반항이니까.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항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문자로 표현할 겁니다. 문자로. 문자 뭐로 표현하냐면 A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항인데 한문으로 하면 초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초가 첫 번째 초자인데 그게 언제 쓰이냐? 야구할 때 보면 9회 초, 9회 말 할 때 그 초예요. 처음 초자를 써요. 그래서 이게 한문이죠. 그러니까 왜 그냥 1항 하면 되지. 내가 안 만들었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죠? 그죠? 이름 내가 안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초항이라고 불러요. A를. 첫 번째 항이다.
1항 대신에 초항이라고 불러요. 내가 안 줬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1항 초항이라고 불러요. 얘를. 그 다음에 공차를 뭐라고 쓰냐면 D라고 쓰는 거야. 공차를 뭐라고 쓴다고요? D. 그러니까 얘는 D씩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 당연했지만 A 플러스 뭐가 되겠죠? D가 되겠죠? 너무 어렵네. D를 더했으니까 너무 어렵니? 그럼 얘는 A 플러스 D가 될 거예요. 자, 다음 항 가면 또 D를 더하니까 뭐가 되겠냐? 우리 다현아. 세 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A 플러스 2D가 되겠죠. D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그럼 얘는 뭐가 되겠죠? A 플러스 3D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죠? A 플러스 4D가 되겠죠. 대충 규칙이 보이시나요? 규칙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규칙 안 보여요? 보여? 여기 2면은 여기 1이고요. 여기 3이면 여기 2고요. 여기 4면은 여기 3이에요. 여기 5면 여기 4예요. 규칙이 보이시나요? 아, 일단 안 보여요? 이렇게도 안 보여요? 너무 안 보이나요?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럼 이게 n이면 여기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가 되겠냐 형준아? 여기가 n이면 여기가 뭐가 되겠냐 여기가? 그래, 그게 1반항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의 1반항이에요. 이게 구한 거예요. 이걸 찾았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초등학교 나왔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1반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 1반항 너무 어려워요? 못 찾겠어요? 규칙이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a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 플러스 n-1 곱하기 d예요.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누구냐? 누구만 알면 등차 수열의 1반항이 나오냐? 한다면 초항과 누구만 알면 되는 거죠? 공차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등차 수열의 1반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누구를 구하는 싸움이냐?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반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이제 공차예요. D는 공차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암호 수열이나 써볼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1, 4, 7, 10, 13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그럼 이거를 보자마자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30 커지니까. 그럼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냐면 초항과 공차만 찾는 거야. 그럼 초항은 몇이죠? 보이면 뭐 눈에 뜨고 있으면 보이겠죠? 그럼 A는 몇이 되는 거죠? 1이 될 거예요. 공차는 뭐가 되냐? 주원아 3이죠. 그럼 1반항 찾은 거야.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넣을게요. 그럼 얘 1반항은 A에다가 1 집어넣고요. n-1에다가 공차 3 집어넣었다. 전개예요. 그러면 3n 빼기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게 1반항이에요.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나와요. 두 번째 항은 2 집어넣으면 나와요. 세 번째 항은 3 집어넣으면 나와요. 100번째 항은 100 집어넣으면 나와요. 끝이에요. 그래서 1반항을 구한다는 거는 모든 항을 다 구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초항, 공차, 구해, 게임 끝. 이거예요. 자, 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좀 슬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뭐 구하는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초항과 공차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너무 어렵니? 응. 자,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냐? 300페이지, 301페이지까지 나온 거예요. 예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거기 예제 보면 301페이지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5래.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줬어. 너도 다 준 거 아니에요? 첫째 항이 3이고, 그 301페이지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1반을 구하래. 다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다현아? 다 준 거죠. 첫째 항도 줬고, 공차도 줬어요. 못 풀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능했지만 첫째 항이 3이니까 3 집어넣어요. 초항 A에다가. 그 다음 n-1에다가 공차 5를 집어넣으면 일반항인 거예요. 못 풀 수가 없죠. 다 줬죠. 초항과 공차에 다 줬어요. 2번은 그렇다고 뭐 2번은 뭐 되게 어렵게 줬냐? 2번도 그냥 보면 8, 5, 2, 마이너스 여기까지 보면 되죠. 초항은 몇이냐 우리 수민아? 초항은 몇이죠? 8이죠? 안 보이냐? 너 안경 안 써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보일 리가 없는데 너 저기서 그죠? 우리 다현아 공차는 몇이야? 공차는 몇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끝난 거예요. 넣으면 돼요. A의 초항 8 플러스 n-1의 공차 마상 끝이에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3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1이 되는 거죠. 1 집어넣으면 첫째야, 2 집어넣으면 둘째, 3 집어넣으면 셋째, 다 집어넣으면 넷째. 어려워요? 결론은 등차 수열은 누구 구하는 싸움이다? 초항과 공차 구하면 바이바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항이 있어요. 등차 중앙이 아니에요. 항이에요, 항. 왜냐면 1항, 2항, 3항, 4항이니까 등차 수열이 있어요. 특징이 있죠. 등차 수열은 잘 보세요. 이런 게 있으면 이 가운데 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양쪽 수를 더한 거의 평균이에요.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돼요. 가운데 항은 양쪽 항을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 평균 내준 게 가운데 수열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등차 수열. 예를 들어 볼까요? 얘도 볼게요. 얘 가운데 항은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평균이에요. 여기 볼까요? 7은요,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평균이에요. 10은요,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되면 무조건 등차 중항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자,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일반항으로 문자로 나타낸다고 치면 우리가 일반항 AN이 있겠죠? AN이 있을 거예요. AN이 있을 거고 바로 왼쪽에 누가 있겠죠? AN-1이 있겠죠? 오른쪽에 누가 있겠죠? AN 플러스 1이 있겠죠? 그죠? 아닌가요? 너무 어렵나요? 이거 어려우면 좀 문제가 있죠? 일반항, 근데 얘가 이제 뭔지 알잖아. 얘가 A 플러스 N-1의 D잖아. 일반항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N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되죠? N-1만 들어가면 되겠죠? N자리에 N-1만 들어가면 너무 어렵지 않죠? 이게 N-니까 N자리에 N-1 들어가면 N-2D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N-2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가 있어? N자리에 N 플러스 2만 들어가면 되니까 A 플러스 ND가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거는 얘네 둘을 더한 거에 2분의 1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해요. A 플러스 N-2D 더하기 A 플러스 ND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요? 무조건 얘가 나옵니다. 이게 등차 중항이죠. 왜냐하면 이게 N 더하면서 2N-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가 2A 그 다음에 이게 N 들어가면 2N-2가 되니까 2로 묶으면 N-1D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가 2로 나눠줘요. 그럼 A 플러스 이게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N-1D가 나와요. 이게 누구예요? 가운데 보자. 그래서 이게 등차 중항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이면 여기다 이제 네모칸 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더한 다음에 이거 나와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등차 중항이 성립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거 일반항 스케일로 좀 구한 거고 결론은 이게 등차 수 이렇게 이뤄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등차 수열이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다고 치면 항의 세 개를 이렇게 될 수 있죠. AN 이번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라고 둔다고 치면은 요거 AN 플러스 1은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한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차 중앙의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등차 수열 앞부분의 개념을 다 배운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등차 수열은 누구만 찾으면 끝나냐?
누구다? 초항과 공차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초항, 공차 찾으면 게임 끝. 그리고 등차 중앙을 통해서 항을 구할 수도 있다. 양쪽 걸 알아. 가운데 걸 몰라. 그럼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운데 항을 구할 수도 있다. 이게 등차 수열의 개념인 거예요. 그치? 나는 이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친구가 있으면 빨리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이게 너무 어렵다. 도저히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등차 수열 할 때 난 아직까지 어렵다고 하는 친구를 본 적은 없지만 혹시 이제 내가 이제 이 등차 수열이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능적으로 내가 봤을 때. 덧셈은 사실 우리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다 잘하기 때문에 사실 등차 수열 자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이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가르쳤을 때 누구나 쉬워합니다. 그래서 개념확인 코너를 굳이 풀지 않고 곧바로 뭘로 넘어갈 것이다? 필수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쉬우니까. 자, 그럼 필수 3번부터 이제 풀어주도록 할게요. 홍준아, 어렵냐? 이거는 뭐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봤을 때 여기 중학교에 대해 가르쳐놔도 알 것 같지 않냐? 그죠? 뭐 어려우지 않아요. 자, 일반항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너무 쉽죠? 5, 8, 12, 14 여기까지 했는데 못 풀었다. 내 마음이 아프다. 딱 봐도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 A는 5가 되겠고요. 공차는 3인 거를 아는 순간 게임은 끝난 거죠. 왜냐?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기 때문에 그렇죠. 3n 플러스 2가 나오겠다. 자, 2번도 너무 쉽죠.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점점점이니까 초항은 4가 되겠고 공차가 주어나 뭐가 되니? 끝난 거죠. 대입하면 돼요. A에는 초항 더하기 n-1에다가 공차 마함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n 플러스 3, 4니까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3번. 3번부터 어려워진다. 자, 초항이 7이에요. A는 7이다. 둘째 항은 A2죠. A2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일반항에다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D가 되죠? 이게 몇이다? 5다. 두 번째 항은 왜냐면 이게 일반항이잖아. AN이 A 더하기 n-1 D니까 두 번째 항이면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D가 되죠. 그럼 결론은 초항 나왔죠. 그러니까 넣어요. 공차 나오죠. 넘어가면 공차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다 연방해서 초항 공차만 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내보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못 구하면 인간이 아니죠. 또 얘는 또 공식대로 놉니다. 초항 플러스 n-의 공차 마이너스. 그럼 이제 네 번째 거를 볼게요. 자, 얘는 첫째 항이 마3이. 자,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바뀌죠? 우리 형준아? 다섯 번째 항은 뭐로 바뀌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섯 번째 항. 5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A 플러스 4D가 되는 거죠. 얘가 몇이라는 거죠? 13이 되는 거죠. 다 초항과 공차가 포함된 걸로 나타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만 할 줄 알면 초항은 줬어요. 그러니까 뭐 대입하면 공차 나오겠죠. 어차피 초항과 공차 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두 개 주면 끝나요. 연방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4D는 16이니까 D가 다 나와서 끝난 거예요. 초항과 공차 구하는 순간 끝났어요. 사실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공식에 넣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뭐를 알면 끝나냐면 항 두 개를 알면 끝나요. 근데 왜 항 두 개를 알면 끝나요? 항 두 개를 알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유제 103번에 여러분들은 4번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유제 113-3번에 4번을 구해보시고 이제 변형을 줄 거예요. 그냥 내잖아요? 다 100점이에요. 어떻게 변형을 주냐? 10-4처럼 변형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푸는지는 내가 알려줄게요.
일단 변형 줬을 때 일단 유제 10-3번에 4번에 풀어보세요. 여기도 초항과 공차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10-3번에 4번 풀어보시고 다 초항과 공차 쌓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자, D가 -1이라고 공차를 줬고요. 9번째 항은 A9가 되겠는데 A9는 A 플러스 몇 D가 되는 거죠? 8D가 되는 겁니다. 다 초항과 공차로 표현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5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 빼기 16은 -15니까 넘어가면 A는 1이 나오는 거죠. 끝난 거죠. 결론.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 자, 이게 결론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결론은 초항과 공차만 구하면 게임은 끝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변형을 주겠죠. 이렇게 똑같이 내면 있는 그대로 내면 다현아 틀릴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변형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변형을 줬냐? 첫 번째가 유제 10-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삼각함수하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쉽죠? 아닌가요? 너무 어렵나요? 너무 쉬워지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죠. 자, 이건 어떻게 변형을 줬냐? 이 사이에 2부터 시작해서 A1, A2 이렇게 A 100개를 다 넣어요. 넣어가지고 수열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루는 거죠?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2하고 406이 어디에 포함이 안 된 거야? 지금 수열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포함시켜서 뭐를 다시 만들어줘요? 수열을 만들어줘요. 번호를 다시 매기는 거야. 지금 2하고 406이 번호가 안 매겨졌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매기냐? A 썼죠? B로 갑시다. 얘가 B1, B2, B3, B4. 얘는 뭐가 되겠어? B101. 얘는 뭐가 되겠어? B10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매겨요. 내가 매기면 돼요.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면 B1이 2잖아. 이게 초항인 거지. 새로운 등차 수열을 찾는 거야. 번호 내가 다시 매긴 거야. 그냥 번호가 안 매겨져 있는 놈이 있으니까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어. 내가 다시 번호표를 매기는 거죠. 너가 A1이야. 그러면 초항이 구해진 거죠. B항에서. 몇이죠? 2예요. 초항 B는 2가 된 거죠. 그러면 B10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초항에다가 B102는 초항에다가 101 곱하기 1 빼서 D 곱해주는 거죠. 이게 뭐야? 406인 거죠. 다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얘는 B 초항 더하기 102 D가 되나? 2 빼면 되니까. 넘어가면 102 D는 2 넘어가면 404가 되니까 D는 뭐가 된다? 4가 되는 거죠. 새로운 수열에서 구한 거죠. 초항과 공차를. 번호를 다시 매긴 거예요. 그냥 번호가 안 들어가니까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 공차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겠죠? 번호만 다시 매겼으니까 공차는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아니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형준아. A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B 몇 번째 항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11번째 넣으면 돼요. 왜냐면 난 BN을 구해야 돼. B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잖아. 2 플러스 n-1의 공차에 4니까 이 Bn은 4n-1이라고. 만약에 10번째 항을 구하라면 B11 구하면 되니까 11 대입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안 매겨졌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번호를 매겨버리면 우리가 아는 다시 등차 수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 번호만 하나 다시 매겨도 풀 수가 있겠구나. 다시 매기면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어렵냐? 안 어려요? 자, 넘어갈게요. 다이 괜찮아? 오케이. 다이어리가 알면 다 됐어요. 다이어리만 알면 이제. 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필수 4번으로 갈게요. 필수 4번. 자, 필수 4번도요. 끝난 문제. 왜 끝났냐? 자, 항을 2개 줬으면 끝나요. A 네 번째 항인데 A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예요. 이게 몇이라고 줬냐면 23이라고 줬죠. 일곱 번째 항 A7은 A 플러스 6D예요. 왜 뭐라고 줬다? 44라고 줬죠. 연방을 통해서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끝난 문제죠. 그 빼면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20이 나오고 있고 D는 7이 나와요. D 7, 3, 21 집어넣으면 A는 2가 나오는 거죠. 연방에서 A랑 D를 찾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항을 2개 아는 순간 끝난 거예요. 왜냐? 초항과 공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A에는 뭐가 되는 거죠? 초항과 공차를 아는 순간 모든 걸 다 알았다. A는 2 플러스 n 공차 D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5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 여기다 뭐 집어넣는 거야? N에다가 50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50 집어넣으면 49 곱하기 D가 되겠죠.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345가 나온다. 그런 거죠. 일반항 구했는데 50번째 항을 못 구한다?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일반항 나왔죠? 일반항이 7n-5니까 거꾸로 물어볼 수 있죠. 7n-5가 일반항인데 이게 몇이 될 때 항을 구하라는 거야? 이 7n-5가 562일 때. 이때 n값 구하라는 게 3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항 구하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못 푸는 사람 아니죠? 1차 방정식인데 이거 못 푸는 사람 있을까요? 있겠냐? 좋아. 1차 방정식 7n은 넘어가면 5 넘어가니까 567이 되겠고 약분하면 n은 81번째 항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5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안 어렵죠? 수열, 등차 수열은 제일 쉬운 수열 중에 하나고요. 등차 등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괜찮을 거예요. 지수로그 생각함수에 비하면 아주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수면 어려워? 어렵죠? 근데 여기는 들어야 되겠지, 너가 생각해도. 그렇지? 들어가는 이유가 다 있지. 이런 것만 나오면 재밌겠죠. 근데 근데 이렇게 쉬우면 다 같이 만든 거예요. 패딩 친구들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만 맞아야 되는데. 다 같이 맞아서. 틀리면 나만 틀린다. 유제 10-5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20번째 항이죠. 그럼 A 플러스 19D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12가 되는 거고. A 31번째 항은 A 플러스 30D가 되겠고요. 이게 몇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0이라고 뒀기 때문에 연방을 택해서 마이너스 11D는 빼면 22, D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8이니까 넘어가면 A는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1반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N은 50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1의 곱하기 되는 거죠. 이게 몇 번째 항일 때 찾아라? 이게 마이너스 148일 때의 n값을 찾아라. 이거 뭐 K라고 듣긴 했네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52가 마이너스 148이니까 마이너스 2n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그래서 n은 몇이 된다? 100이 된다. 100번째 항이야. 이게 답인 거죠. 1차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텐데 앞부분에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거 틀리면 뭐 슬퍼지는 거죠. 왜냐면 기말고사가 헬게이트가 열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기말고사 보통 헬게이트거든요? 왜 그러냐? 삼각함수랑 수열이에요. 삼각함수가 나오면서 애들이 이제 전위를 상실하기 시작했는데 수열을 해서 등차 등비까지 좀 쉬워요. 시그마 나오면 또 싫어해요. 그래서 등차 등비까지는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자, 케이스 5번 넘어갈게요. 케이스 5번까지는 합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자, 케이스 5번에 보면 등차 수열이 다음 항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끝난 거야. 왜냐면 식이 두 개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 끝나냐? 식이 두 개가 주어지면 지금 A2는 A2 더하기 A3인데 A2는 A 플러스 D고 A3는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A, D에 대한 그냥 식이 나오는 거 이게 마이너스 8이라고 준 거야 이렇게. 연방하면 다 풀려요 이게 무조건 문제가. 그 다음에 A4랑 A6이잖아요. 그럼 A4랑 A6을 또 바꿔요. A4는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3D가 돼요. A6은 A 플러스 5D가 되는 거죠. 이게 몇이라고 준 거야? 마이너스 38이 준 거야. 연방하면 다 나와요 그냥 초항이랑 공차가. 그럼 여기 뭐 정리해 볼게요. 2A 플러스 3D예요. 이게 마이너스 18이라고 준 거예요. 여긴 뭐야? 2A 플러스 8D예요. 이게 마이너스 38이에요. 빼면 A가 없어지잖아요. 마이너스 5D고 빼면 38 더하니까 20이에요. D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일단 대입해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연방은 다 나와요. 여기까지는 못 구하면 사람이 아닌 거죠. 뭐 초항이랑 공짜 구했는데 일반항은 못 구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다. 자, 2번도 똑같이 풀면 돼요. 어려울 게 전혀 없죠. A9는 뭐라고 했냐면 9번째 항은 7 곱하기 A5항. 다 바꿔요. A9는 A 플러스 8D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A5항은 A 플러스 4D로 바꾸면 돼요. 관계식 나오는 거죠, 무조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7은 몇이냐? 8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A3은 A 플러스 2D. A7은 A 플러스 6D고 이게 8인 거죠. 식 두 개 준 거예요. 또 연립해서 초항과 공차를 찾으면 끝나는 거죠. 다 연립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식 두 개 주면, 그러니까 등차하는 수열은 사실 식 두 개 주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풀려요. 초항이랑 공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계산 문제죠, 사실. 계산이에요. 자, 7A 더하기 74, 28? 이거 넘어가면은 6A가 되겠고, 넘어가면 20D는 0이다. 뭐 3A 플러스 10D는 0이다. 네. 여기서도
2a 플러스 8d는 8이다. 2로 약분하면 a 플러스 4d는 4다. 여기로 가야 되면 연립해야 되니까 3 곱해줄게요. 3 곱하면 이거 a 없앨 수 있겠죠? 3a 플러스 4, 3, 12d 4, 3, 12 빼요.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d는 몇이 나온다? 6이다. d가 6이면 이게 60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0이 된다. 초항이랑 공차 구하면 또 일반항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초항에다가 플러스 n-1의 공차 6 6n 마이너스 26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식 2개 나왔으면 끝났다. 되는 겁니다. 어려요? 그냥 다 똑같은 문제죠. 사실 뭐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에서 우리 갑이나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문제 같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필수요건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등차수열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풀어도 잘 풀더라고요. 쭉쭉 풀어서 잘 풀더라고요. 뭐 굳이 내가 뭐 많이 안 풀어줘도 잘 푸니까 여러분이 쭉쭉 푸세요. 그냥 뭐 많이 뭐 유제 많이 안 풀어도 되겠죠? 그럼 그냥 느낌 뭐죠? 자, 세 번째 항이 94 A3 A 플러스 2D가 94. 또 어려운 문제 아니야? 10번째 항 A10은 A 플러스 9D죠? 이게 초항이랑 공차 다 나온 거예요. 두 개 주는 순간 끝났어요. 이제 빼가지고 마이너스 7D는 21 D가 마3이 되는 거죠. D가 마3이 되면 A는 100이 되나요? 얘가 100이네요. 일반항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100 플러스 n-1의 마3이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 이거 봐봐.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 봐봐.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네. 일반항이.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된다 그러면 0보다 작다고 쓰면 되거든요. 그럼 1차 부등식이에요.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1차 부등식. 그러니까 1차 부등식 못 푸는 사람은 없겠죠? n은 자연수만 됩니다. 대신에. 그래서 1차 부등식 풀면 돼요.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 일반항이 음수가 될 때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넘어가서 103은 3n이 되겠고 3으로 나눠주는 거죠. 3분의 103보다 n은 크다. n은 자연수니까 이게 34.xx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3, 3은 9, 4, 3, 10이니까 그럼 n은 몇이 되는 거죠? 자연수니까 3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항 구해서 그냥 부등식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일반항 구하는 문제인 거죠. 어차피 다 일반항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뭐 등호가 될 수도 있는 거, 부등식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내는 거예요. 그냥 다 뻔한 문제죠. 그래서 35항이 답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렵나요? 여러분들 밑에 하나 풀어보시겠어요? 10-9번 하나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나요? 이거 어렵다 그러면은 너무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비극이라고 봅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집에서 충분히 복습하면서 쭉 풀어보면 등차 등비할 때까지는 금방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어렵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애들한테 삼각함수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가르치다 보면. 그러면 삼각함수는 기본만 하라고 하고 수열에다가 좀 더 에너지를 쏟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볼 때 저희하고 근데 난 뭐 삼각함수가 뭐 편안하다 괜찮다 그럼 둘 다 잘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니? 어려? 못하면 문제가 있죠. 문제 있는 거.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내가 볼 때 거의 한 번 처음 들으면 애들 다 그냥 전번에 한 번 듣는 것만 다 이해되는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거 없잖아. 삼각함수 각이 뭐 돌기라냐 뭐 그런 게 있냐.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모두 우리의 모든 집중은 다 누구다? 초항과 공차자. 그거 구하면 끝나잖아 사실. 딱 주연과 남주 여주인가? 초항을 남주로 두면 공차가 여주가 되는 건가? 일단 뭐 그럼 끝나잖아요 사실 등차수열. 이 두 개 싸움이었거든 어차피. 10-9번 풀었어요? 이제 10-9번? 피해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균이 보니까
암산으로 풀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암산으로 풀 수 있어? 어렵진 않지만 안 풀고 있었다. 그죠? 몰라서 안 푼 건 아니지? 그냥 풀기 싫었을 뿐인 거지. 그죠? 다섯 번째 하니까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a 9번째 하니까 a 플러스 8d가 마이너스 11. 빼요. 마이너스 4d가 되겠고. 마이너스 8. d가 2가 나오는 거죠. d가 2가 나오면 8이니까 빼면은 a는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항 나오겠고, 마이너스 27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게 양수가 될 때 찾는 거예요. 그럼 2m 마이너스 29가 0보다 클 때니까, 15번째 항이냐? 2n이 29보다 클 때니까 n은 14.xx보다 클 때니까 n은 15항이 되겠네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삼각반응식, 부동식 열심히 하시고 안되면 질문하시고 수열은